아마 근사 이론에서 오늘은 운동량 이론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다음에 뒤에 날개 요소 이론 정도 설명하면은 아마 8장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추진 시험을 해야 되네. 아 맞다, 우리 이거 8장까지 하면은 아닌가? 추진 시험까지 해야 되나? 추진 시험까지 하면은 과제 4 내려고 하거든요. 프로펠러 단독 성능 시험을 한 거를 결과를 여러분들이 저항시험 하듯이 저항시험 분석했듯이 분석해서 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작용에 대한 근사이론부터 합시다. 프로펠러가 작동을 하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속도로 U가 들어오면은 프로펠러가 있어서 가속을 해서 더 빨리 나가죠. 얘를 U1이라고 하고 얘를 U2라고 합시다. 프로펠러를 거치면 당연히 U2가 U1보다 커질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프로펠러가 유동을 밀어줬으니까 뒤로 밀었죠. 그러니까 미는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프로펠러는 앞으로 가는 추력이 얻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물에 들어오는 유동의 운동량을 가지고 프로펠러가 얼마나 힘을 냈는지, 추력을 냈는지를 분석하는 운동량 이론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 이론에서는 뭐 몇 가지 좀 고려할 게 있는데, 첫 번째, 프로펠러를 거치는 유동에 대한 유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프로펠러를 안 거치는 유동은 프로펠러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유동이 왔을 때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U1이 여기는 V1이라고 했나? 뭐 상관없죠. U1이라고 합시다. U1이 U2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들의 유선을 다 모으면은 뭔가 처음에 어떤 튜브 모양이 될 거예요. 걔를 A1, A2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선들을 모은 다발이니까 여기 끝에는 아마 프로펠러를 거쳐서 끝으로 가겠죠. 이런 식의 뭔가 컨트롤 볼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검사 최적을. 검사 최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압축성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로 U1 A가 들어오는 유동의 양이죠. 시간당 들어오는 유동의 양. 우리가 유량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야 컨트롤 볼륨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이 일정하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질량 보존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U1이 U2보다 작다면서요. 들어오는 유동이. 프로펠러가 가속해줘야 돼서. 그래서 A1이 들어오는 유동의 면적이 나가는 유동의 면적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느리게 들어오니까 면적이 넓어야 되고 같은 양이 나가야 돼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면적은 작아지겠죠. 실제로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을 보면은 넓은 애가 쭉 빨려 들어와서 빨리 뒤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원통 모양으로 유선이 분포가 되거든요. 우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멀리서는 압력이 변화가 없겠죠. 근데 들어올수록 프로펠러가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흡입을 하고 뒤는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프로펠러 앞은 압력이 낮아지고 프로펠러를 딱 거치면서 프로펠러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압력이 쾅 하고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게 그림 8-7이죠. 제일 밑에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밑에 그림. 압력이
X방향 위치에 따라서 쭉 떨어졌다가 프로펠러를 거치면서 갑자기 쾅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또 멀리 가면은 압력이 올랐다가 유동이 멀리 가면 압력이 낮아질 거잖아요. 주위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압력 차이에다가 프로펠러로 인한 면적,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펠러가 갖는 면적, 프로펠러 원판이 갖는 면적을 곱해주면은 사실 프로펠러의 추력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주요한 식들을 써봅시다. 아까 유량 썼죠. 유량식을 다시 쓰자면은 V-라고 하면은 여기 V는 속도가 아니라 부피, 볼륨 할 때 V예요. 볼륨의 시간 변화율.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겠죠. 걔는 여기 밀도를 안 써놓긴 했는데 뭐 밀도 안 써놨어도 그냥 이해하세요. 여기선 U1 대신에 VA라고 썼네, 책에서는. 그 다음에 나가는 여기 이제 두 군데의 유속을 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재면 좋지만 아직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들어오는 속도에다가 뭔가 가속은 됐겠죠. 1 플러스 A0만큼 가속됐다. 그 다음에 A2만큼 가속됐다. 여기 속도가. 여기 프로펠러를 지날 때 속도도 얼마만큼 가속됐고 뒤로 가면 더 가속됩니다. 프로펠러 지날 때보다 프로펠러보다 뒤에 있으면 더 가속돼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압력이 올랐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압력 떨어진 만큼 베르누이식에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면 속도 증가하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거쳤을 때보다 프로펠러 저 뒤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압력만큼 동압이 새로 형성돼야 돼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쓰죠. 그럼 얘는 입구에서,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거칠 때는 프로펠러 디스크에서 질량 보존이 이렇게 나오고 나갈 때 질량 보존도 있죠. 여기 출구 제일 뒤에. 여기에 대한 질량 보존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얻는 추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 유량. 얘는 부피 유량이에요. 그래서 미터 세제곱 퍼 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밀도. 둘이 곱하면 뭐예요? 질량에 대한 유량이거든요. 아마 유체역학 때 컨트롤 볼륨 할 때 봤을 거예요. 질량 유량 곱하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쓰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량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컨트롤 볼륨을 나가는 유속 빼기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는 유속 AA지.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초잖아. 그래서 얘는 질량 유량이니까 킬로그램 퍼 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터 퍼 초끼리 차이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 차이. 걔 곱해주면 차원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서 가해지는 힘은, 컨트롤 볼륨에서 얻는 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속 곱하기 질량 유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은 책에 나온 14번 식이 되죠. 얘에서 얘 빼주면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얘를 또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는 여기서 바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VA 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A0는 어디냐면은 프로펠러 디스크의 면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유선 해석을 할 때 들어오는 애 이거 면적 알 수가 없거든요. 직접 재볼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면적을 몰라요. 이렇게 얘가 얘보다 클 거는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는 면적이 뭐가 있어요?
추진기로 인한 디스크 면적은 알잖아요. 그게 A0였고 아까 책에서. 그러니까 걔 기준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냐? 로 VA 1 플러스 A0 곱하기 A0. 그러니까 얘가 프로펠러 위치죠. 프로펠러 위치의 유량으로 치환을 해주고 이 한 가지 더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여기 위에 있던 거 그대로 온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에너지 보존식이 있고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야 되냐? 에너지 보존은 아니지. 얘가 들고 온 운동 에너지가 있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 뭐가 있어요? 추력 곱하기 추진기의 속도가 하는 일률이잖아. 그 다음에 들어온 운동 에너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다 못하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자를게요. 에너지 기준으로 아까 얘는 운동량 기준이고 에너지 기준으로도 추가로 보존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여긴 지울게요. 설명 다 했으니까. 에너지식은 어떻게 쓰냐? 똑같아요. 2분의 1 질량 유량 곱하기 여기 식을 막 건너뛰었구나.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A 뭐냐? 이렇게 되겠죠. 나가는 운동 에너지, 들어오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맞나? 맞네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서 얘 빼준 꼴이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책에 나온 식대로 책에 나온 식의 좌변이 되는 거죠. 과속 칠 필요 없구나. 요 항이 어디서 나왔냐면 얘 빼기 얘 꼴이에요. 유출된 운동에너지, 유입된 운동에너지 차이.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뭐랑 같다? 추력 곱하기 여기 추력 곱하기 실제 추진기의 지나는 속도, 추진기를 지나는 유성 속도. 그러니까 추력 곱하기 추진기 위치에서의 유동 속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t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속어를 들어갔나? 왜 이러고 뜨지? 하여튼 이걸 다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A2는 2A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나간 유동 속도의 증가량은 프로펠러 기준에서는 딱 반절만 여기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에서의 유속을 들어오고 나간 유속을 안다면은 중간에 프로펠러에서의 유속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 해석이 가능하다. 프로펠러의 속도를 알았잖아. 프로펠러 지나는 이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들어오고 나간 유속만 보고도 알 수 있다. 그거는 유속 증가량, 전체 유속 증가량의 반절이 프로펠러에서 증가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더 쭉 해석을 하면은 프로펠러가 얻는 그런 추력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럼 칠판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 출석만 써주시고 월요일 날에 추가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